스갱이의 일기장입니다. 그 후로 수프만 생각했다. 요시다 아스히로. 네 마음대로 해. 하지만 새 걸 사는 게 낫지 않겠니? 어차피 곧 고물이 될 거야. 누나들에게 제대로 깨졌지만 아마 이대로 두면 이 불쌍한 꼬마 TV는 숨을 거둘 때까지 그녀들에게 구타를 당할 것이다. 아니, 내가 볼게. 그런대로 친하게 지내온 식탁의 친구를 그냥 버릴 수 없어서 반쯤은 강제로 빼앗아 왔다. 아니, 구출해 왔다. 그렇지만 어머니 집의 식탁에서 내 부엌 테이블로 옮겨왔다고 해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TV 화질은 변함없이 나쁜 상태였다. 그래서 어이, 나 제발 같은 말을 하면서 결국에는 나도 때리고 있었다. 물론 조심스럽게. 하지만 리스 군에게는 그런 조심스러움이 전혀 없었다. 안 되겠네요. 이 TV는. 그렇게 말하며 아무 주저없이 펑펑 때렸다. 나도 모르게 때린다고 고쳐지진 않아 라며 주의를 줬지만 물론 리스 군은 그런 말엔 귀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리 씨도 때리잖아요. 그랬나? 맞아요. 게다가 때리면 제대로 나와요. 뭐 분명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 그게 왜 그런지 알아? 그거야 안테나 선이 안테나? 때리면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안테나가? 저기 리스군은 TV에서 튀어나온 은색 안테나를 만지며 안테나는 왜 있는 거예요? 라고 실로 소박한 질문을 던졌다. 그건 말이야. 이 가늘고 긴 게 TV의 그림이나 소리를 모으는 거예요? 그렇지, 뭐 말하자면 그런 거지만 모은다고 해야 하나, 연결한다고 해야 하나. 그렇죠. 역시 연결되지 않으면 화면이 안 나오는 거죠. 리스군과 얘기를 하다 보니 어쩐지 TV가 기묘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였다. 매일 보는 것이고 게다가 식탁에 놓여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도 안 썼는데 새삼 생각해보면 상당히 불가사의한 일을 하는 기계일지 모른다. 별일 없이 화면이 잘 나오는 동안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화질이 나빠지면 연결된다거나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미스터리한 문제가 된다. 전화도 그렇죠. 리스군이 너무나도 냉정하게 말했다. 나는 그의 동생이라도 된 기분으로 솔직히 오호 하고 소리를 냈다. 전화도 연결되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잖아요. 맞아, 맞는 말이야. 아니, 전화는 TV보다 더 우수할지도 모른다. TV는 수신 전문이지만 전화는 송신도 할 수 있으니까. 송신이란 곧 이런 안테나를 사용해 이쪽에서 저쪽으로 전달되는 거잖아요. 응, 맞아. 그런가? 전화의 경우는 전선이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리스군과 둘이 아파트 창에서 얼굴을 내밀고 눈높이보다 조금 밑에 있는 전선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저거야 저거. 저것을 통해 소리를 상대에게 전하지. 저거를 통해. 그렇게 말하는 리스군의 옆 얼굴을 넌지시 봤다. 그는 전선을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얼굴을 살짝 들어올리고 움직임도 없이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시선 끝을 따라가 보니 익숙한 교회 십자가가 있었다. 바로 전에 내가 한 말이 거기에 겹쳐 또다시 묘한 심정이 되었다. 저거를 통해 소리를 상대에게. 확실히 저것도 안테나의 일종일지 모른다. 십자가의 경우는 소리보다는 소원일 테지만. 그 며칠 뒤 트로아에 출근하자 아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는 안도 씨의 모습에서 평소의 침착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데 말이야 라든가 이것 참 같은 말을 이따금 되풀이했는데 보기에는 전혀 곤란해 보이지 않았다. 굳이 말하자면 계속 희죽거리고 있어서 조금 기분이 나빴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하고 물었더니 아니 뭐랄까 그냥 거참 희죽대는 게 더 심해져서 얼굴 전체에 웃음기가 점점 퍼지고 있었다. 당첨되었어. 당첨이요? 아니 복권 말이야. 상가에서 하는 문방구에서 노트를 샀는데 복권을 줬지. 복권이라니 그 와글와글 하는 거요? 맞아 그 와글와글 하는 거. 그 통이 돌더니 빨간 공이 나왔어. 그것도 특상이. 안도 씨는 필사적으로 웃음을 참으려고 했지만 너무 참아선지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아닌 표정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다 내가 아무것도 묻지 않았는데 그 이상한 얼굴 그대로 그게 TV야.
일부러 퉁명스럽게 말하고 새삼스럽게 샌드위치 재료를 다듬으려고 했지만 그저 신용만 낼 뿐 전혀 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나원 참 처음으로 돌아와 버렸다. 아니, 그게 너무 커. TV 말이야. 계단을 이용했는데, 계단? 그렇다면 벌써 내가 2층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래, 맞아. 있어요? 있어. 벌써 왔어요? 벌써 왔어. 그래서 곧바로 보여달라고 했다. 기보다 억지로 보여주게 한 것이지만, 봐, 이거야. 라는 한마디 다음에, 크지? 대단하지? 당첨된 거야. 이거 참. 이라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다. 그 TV는 2층의 3평짜리 방에 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과연 크고 대단했고 당첨되었구나 하는 느낌이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다른 사람 일인데도 왠지 나까지 이것 참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저기 안도 씨는 그런 어린애 같은 말투가 되어 또 나원 참이지? 하며 곤란한 듯한 표정에 이상하게 웃는 얼굴 그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확실히 이건 좀 그러네요. 그렇지?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 운이 다했다는 말이 있잖아. 이렇게 큰 개 당첨되었으니 앞으로는 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분명 그럴 거야. 틀림없어. 그런가요? 그렇다니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행운에는 한계가 있어. 안도 씨의 설에 따르면 행운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모두에게 똑같이 배분되어 있다. 보통은 그것을 행운이라고 깨닫지 못한 채 슬금슬금 써버린다. 그것이 올바른 행운의 사용법으로 그것을 깜빡하고 너무 많이 사용하면 균형이 무너져 날마다 행운의 강약이 생겨버린다. 일테면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서두르고 있는데 약속 장소로 향하는 전차를 역에서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탔다. 이것은 작은 행운이지만 자신이 바로 작은 행운이라고 자각하는 만큼 반드시 나중에 작은 불행이 찾아온다. 예컨대 약속 장소에 너무 빨리 도착했는데 상대는 오히려 20분이나 지각을 한다거나 하는 시기.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작은에 해당되는 것으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균형이 무너진 것조차 모른다. 그런데 이렇게 크고 대단한 TV가 방에 자리를 잡으면 행운이 이것 보라며 오게 되고 당연히 매일의 균형이 무너져 나중에는 불운만 짊어지게 된다. 자연의 법칙이야. 그렇게 말하고 안도 씨는 평소에 딱딱한 얼굴을 하려고 했지만 곁눈질로 슬쩍 TV를 볼 때마다 우는 얼굴인지 웃는 얼굴인지 모르는 표정으로 돌아왔다. 무척 기쁜 모양이다. 그리고 엄청 불안한 모양이다. 이 TV가 당첨된 대신 가게가 잘 안 된다거나 말을 들으면서 나는 나대로 안도 씨와는 다른 이유로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얼굴이 되었다. 어쨌든 나는 이제까지의 인생 대부분을 그 작은 TV로 견디며 살았기 때문이다. 아니, 대체로 TV는 안 보기 때문에 견디며 살았다라는 말은 과장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나쁜 화질의 TV를 두고 아무도 행운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불운이라고 하는 것도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그것은 필시 안도 씨의 말에 따르면 작은 불운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나는 그 작은 불운을 매일 조금씩 대출금처럼 갚아나가고 있다는 소리다. 그렇다면 내게도 언젠가 커다란 나원 참 이 방문해 올지도 모르고 아니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작은 행운을 날마다 조금씩 맛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건 그렇고 말이야. 안도 씨는 다시 그렇게 말하고 큰 행운 옆에서 난데없이 무릎을 꿇고 앉아 당혹스러워 하고 있었다.